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법원이 어제 마트 노조가 대구시 내 5개 구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고시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대구 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당분간 둘째, 넷째 주 월요일로 유지되고요. 다른 지자체들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마트 노조는 고시 처분 취소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전국 단위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들도 국내 1위 로펌을 선임해서 대응에 나선 상태인데요.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마트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이해 당사자인 근로자들과의 합의도 거치지 않아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취소 소송에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3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날씨와 소식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아침 안동 1도, 청송 0도로 시작해 낮에는 따뜻한 남서풍이 기온을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안동 21도, 청송 2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아지는데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고요. 현재 대부분 지역으로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안동시에 이달 들어 전국 단위 체육대회가 잇따라 열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50여 명이 출전하는 제16회 안동 웅부배 전국 초등학교 테니스 대회가 안동 시민 테니스장에서 모레 개막해 4일간 열리고요. 또 같은 날 2023 전국 유리그 축구대회가 강변 축구장에서 개막합니다. 권역리그로 진행하는 이번 대회에서 4권역에 포함된 안동과학대가 같은 날 개막일 오후 3시부터 건국대와 첫 홈경기를 하는데요. 안동과 타 지역에서 각각 8경기를 진행해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어 25일인 2023 안동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가 개막할 예정입니다. 연이은 전국 단위 체육대회 개최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스포츠 도시 안동의 면모를 다지는 기회가 될 걸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어제보다 비교적 온화한 날씨와 함께 하루 시작했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기온이 더욱 많이 오르겠습니다. 일교차 역시 크게 나타나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이 23도, 경주와 영덕 21도, 울진은 20도로 어제보다 4도 이상 높은 분포를 보이겠고 대기질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이 봄 기운을 담은 영덕 옥계 미나리가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습니다. 영덕군은 옥계 계곡과 팔각산 등 지역 관광지와 연계해 향토 먹거리 개발을 위해서 2021년 미나리 재배단지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미나리 재배하우스 9동과 관정개발, 저온 저장고 세척기 등을 재배 작목반에 지원했는데요. 영덕 옥계미나리 재배단지는 지난해 성공적으로 시범 재배를 마치고 지난 1일 첫 정식 수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수확되는 옥계 미나리는 봄 재배 작형으로 2140제곱미터 7동 규모의 내재해형 시설하우스에서 작년 9월경 파종해 올해 4월 중순까지 수확하며 예상 생산량은 2톤인데요. 옥계 미나리는 일조량이 많고 수질이 좋은 재배 환경에서 재배돼 향이 진하고 아삭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 높은 14도, 습도는 70%입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남풍이 불면서 1.5에서 3.5m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운항 통제된 여객선이 있으니 선사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울릉군이 제주시와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제주 지역 해녀들이 울릉도와 독도 어장까지 진출한 것을 시작으로 이어진 교류가 바탕이 됐는데요. 울릉군과 제주시는 공동 번영을 위해 행정과 경제, 문화, 환경뿐 아니라 해양산업과 생태관광 등 다방면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협의했고요.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해 직거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울릉군의 재활용 도움센터 구축을 위해 제주시가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울릉군에서 보관하는 제주 해녀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11분 지났고요. 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 뛰는 지자체장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방시대를 열다 최기문 영천시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재선 임기가 시작되고 지금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영천시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그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갔다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그간 시민들과 천여 명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여러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사업이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된 것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지 1년 반 만에 거둔 쾌거이며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지방광역철도 중 가장 먼저 선정돼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네.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영천경마공원이 유치 13년 만에 첫 삽을 떴고 금호대창 하이패스 인터체인지가 3년여간의 행정 절차를 끝내고 내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또한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경북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과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총 63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굵직한 사업뿐 아니라 자양과 신령면 일대에 상수를 공급하고 영천댐 수질 개선을 위해 40년 만에 하수도를 정비해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해 드린 점이 무엇보다도 큰 보람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영천시의 어떤 성과, 사업의 성과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그 영천의 최대 현안은 무엇입니까? 예,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대구 군부대 영천 이전입니다. 지난해 10월 인고면 매호공단 일대 360만 평 부지를 대구시에 제안하고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은 임난 영천성 수복전투와 구한말 산나머진 그리고 6.25 영천대첩과 같은 호국의 DNA가 흐르고 2개의 철도와 3개의 고속도로, 8개의 나들목 등 잘 갖추어진 육상교통망과 포항, 울산 등 가까운 곳에 해상 보급로가 있는 군사적 전략 요충지입니다. 네. 유치희망 지방자치단체 중에 유일하게 대학병원이 있고 군사훈련장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지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영천의 최대 현안으로 대구 군부대 영천 이전을 꼽아주셨는데 시민들의 유치 의지도 매우 강한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시민들의 대구 군부대 이전에 대한 강력한 유치 의지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난해 11월 민간 주도의 대구 군부대 유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시민들과 종교계 그리고 여러 단체에서도 유치 캠페인을 통해 군부대 이전에 대한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군부대가 영천에 유치되면 3만여 명의 인구 유입과 2,000세대 아파트 건립으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신도시가 형성돼 지역경제는 물론 대규모 국책사업 선정에도 우위를 선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인데 네. 이 또한 시민들의 수건 사업입니다. 1호선 영천 연장 사업 구간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연장 구간은 그 경산 하양역에서 영천 금호역까지 5km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수단이 영천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다면 이번 금호 연장은 영천에 머물게 한다는 점에서 지역 발전이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네. 영천에 지하철이 들어오면 대구까지 20분대로 접근이 가능해서 문화, 교육,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대구와 동일 생활권이 됩니다. 1년 동안 진행되는 예비 타당성 조사 평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에서 경제 분야는 어떤 그런 시책이 있는지요? 예,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시민들의 생활이 녹록지 않습니다. 시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민생경제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사람과 기업이 모여드는 도시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우선 서민 경제의 큰 버팀목인 영천사랑 상품권을 연 900억 원 규모로 발행을 하고 소상공인 특례 보정, 2차 보전, 카드 수수료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골목 상권의 온기를 불어넣겠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인상된 가스요금과 기록적인 한파로 취약계층과 농업인들의 늘어난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지난 2월에는 난방비와 면세유 구입비에 예비비 2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지역 산업 구조를 스마트 기술, 친환경 등 미래 산업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부가 제조 기술을 지원해 전기차, 자율주행 등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고 영천을 포항, 울산, 경주, 영천, 대구로 이어지는 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네. 11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의 속도를 높이고 2026년 완공 예정인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으로 관내 경북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과 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첨단 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네. 사람과 또 기업이 찾는 그런 영천을 만들기 위해서 영천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우리 영천은 경북 동남부 중심에 위치해 사통팔달 편리한 교통망과 대구, 포항, 경주 등 인근 대도시와 접근성이 좋아 전원생활은 물론 대도시 편의성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대구 도시철도가 개통되면 모든 분야에서 대구와 동일 생활권을 이루게 됩니다. 네. 경북 하이브리드 부품 연구원을 비롯해 경북 자동차 인베디드 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경상북도 출연연구원이 5개나 소재하고 있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제품 연구 개발과 시험 성적 인정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호대창 하이패스 인터체인지 설치, 금호해양 국도 6차로 확장 등 교통망이 더욱 확충되고 5개 지구의 110만 평 규모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뛰어난 접근성과 합리적인 시가로 기업 투자에 매력적인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가 적고 일조량이 많은 기후 조건으로 포도, 복숭아 등 당도 높은 과일이 많이 생산되고 한방 마늘 산업특구, 마늘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지정으로 제2의 토약계를 맞은 영천 마늘과 축산업도 발달해 농가 소득이 높고 억대 농부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영천 그 경마공원이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문을 열 계획인가요? 영천 경마공원은 금호 청통령 일원의 44만 평 부지에 경마시설과 문화 레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단계에 걸쳐 조성이 됩니다. 우선 1단계 사업으로 5,000석 규모의 관람대와 경주로, 마사, 동물병원 등 경마 위주 시설을 조성해 2026년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네. 2단계에는 루지, 성막하다미, 숲속공원 등 레저 휴양시설을 조성하여 영천 경마공원을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
레저 복합 공간이자 지역의 대표 랜드마크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역 경제에 있어서 경마공원에 거는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예. 영천 경마공원이 개장되면 우선적으로 레저세 징수에 따른 세입 증대는 물론 1조 8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7,5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됩니다. 네. 또한 말 3마리가 일자리 한 개를 만든다는 산마일직이라는 말이 있듯이 경마는 이제 단순한 경기수단을 넘어 말 생산부터 성마, 관광, 레저 등을 아우르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영천의 말산업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마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을 고연산 권역 관광벨트, 영천구경 등 지역의 대표 관광지와 연계해 관광 수입 증대도 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대구도시철도 1호선이 영천 경마공원까지 연장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군요. 네, 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은 영천 경마공원의 성공적인 개장의 필수 조건이겠죠. 도시철도 연장은 경마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일 뿐 아니라 금호대창 하이패스 인터체인지 설치, 금호 일반 산업단지 조성 등과 연계해 영천이 획기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인구 감소 문제 전국적으로 특히 대구 경북 대부분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계신지요? 우리 영천시도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먼저 올해부터 총 631억 원이 투입되는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과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로 청년 신중년의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해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신혼부부 결혼장려금과 전세자금 이자 지원, 출산양육지원금 대폭 확대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반을 다져야 결혼해서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으로 청년 지원에 더욱 집중할 계획입니다. 예.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정책 참여단을 중심으로 일자리, 주거 등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고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 근로자 근속장려금과 창업 정착 지원, 청년 창업 사업장 임차료 지원 등 100여 개의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이 몰려드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다함께 돌봄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로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다자녀와 대학생에 대한 장학 지원을 더욱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최적의 교육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으로 우리 영천시는 최근 합계 출산율 1.31로 전국 시구 단위 2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네. 의미적인 성과를 또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전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인구 정책으로 살기 좋은 영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자, 시장님 마지막으로 좀 시민들에게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오늘 우리 영천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예. 영천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시민들의 많은 성원 덕분에 불가능할 것 같았던 굵직한 사업들을 기적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시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시민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일상 속 작은 변화에서부터 영천의 미래 100년 되기까지 두루 챙겨 새롭게 도약하는 더 큰 영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방시대를 열다 오늘은 사람이 찾아오는 부자농촌을 건설하고 있는 영천시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최기문 영천시장이었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24분 지났고요.
플로깅이라는 말 요즘 좀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삭줍기를 의미하는 스웨덴어 플로카욱과 또 달리기를 뜻하는 영어 조깅의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길을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환경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대구시에서도 근대 골목을 걸으면서 환경 정화를 하는 쓰담 투어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서한나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주말 근대골목 쓰담 투어에 다녀왔는데요. 쓰담은 쓰레기 담기의 줄임말로 근대골목 투어를 하면서 해설도 듣고 쓰레기도 줍는 친환경 투어입니다. 먼저 골목 해설사를 만나 쓰담 투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골목 깨끗하게 하면 빛나게 한번 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정사가에서 여기까지만 한번 이렇게 한번 쓰레기를 담아볼까요? 네. 대구 중구 골목문화해설사 인숙입니다. 기존의 투어가 관광지 위주의 해설이었다면 쓰담 투어는 해설도 듣지만 또 이동 시 주변에 구석구석에 쓰레기들을 담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운동도 되고 또 환경도 챙기고 또 봉사 시간도 받아요. 그래서 일석오조의 효과가 있는 투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이렇게 투어에 참가하게 되면은 우리 지역의 역사도 알고 문화도 알고 또 주변 환경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투어에 또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제 마음을 또 한번 전해봅니다. 그러니까 대구 시내 근대 골목 해석도 듣고 또 걸으면서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생각하는 정말 일석삼조의 그런 투어네요. 네, 그렇습니다. 쓰담 투어 정기 투어는 매주 다른 장소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날은 근대 문화 골목을 함께 걸었습니다. 봉사를 하러 오신 분들이라 그런지 아주 적극적으로 투어에 참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투어에 참여한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연동에서 온 이금선입니다. 봉사도 하고 그리고 걷기도 하고 환경도 생각하는 이런 쓰담 투어가 근대 골목에 시작됐다고 해서 되게 관심이 많다고 오늘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관광을 가고 여행을 가더라도 쓰레기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했는데 오늘 내가 직접 쓰담 투어를 참여해 보니까 우리가 좋은 내용만 들을 게 아니라 책임을 갖고 절대로 이제 앞으로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26살 이예지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시내에 왔다가 이 쓰레기 봉지를 들고 집게로 쓰레기를 주우시길래 찾아보니까 쓰담 투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이라서 쉬기도 하고 시내에서 볼 일도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봐도 좋겠다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해설사 선생님이랑 같이 해설도 들으면서 그 곳곳에 있는 쓰레기도 주우니까 깨끗해지는 골목들이 되게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길이 깨끗해지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뿌듯해지고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대골목 쓰담 투어를 완료하면 2시간의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학생들, 또 자원봉사 실적이 필요한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쓰담 투어 운영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중구청 관광진흥과 주무관 김나경입니다. 근대골목 쓰담 투어는 골목을 걸으면서 골목 투어 해설을 듣고 쓰레기를 담는 투어로 건강과 환경을 함께 생각하는 친환경 투어입니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지역의 근대 역사를 공부하면서 함께 자원봉사 활동 실적을 받을 수 있는 의미 있는 투어입니다. 현재 많은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여러 기관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 투어는 수요일 3시, 토요일 10시 30분 주 2회 운영되고 수시 투어는 7명 이상 단체 신청 시 상시 가능합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시민들이 쓰담 투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투어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중구의 근대 골목을 널리 알리면서 깨끗하고 쾌적한 골목길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근대골목 쓰담 투어 참여는 대구 중구청 골목투어 홈페이지 또는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신청하거나 중구청 관광진흥과로 직접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신청을 하시고 참여가 가능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대골목 쓰담 투어 소식 잘 들었습니다. 서한나 리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소식을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는데 오늘 6월에 승격이 지금 유력해진 거죠? 네, 대구시와 경북도 이제 지자체에서 모두 예측하고 있는 시기인데 6월이요? 지난달까지 주민 의견 수렴하는 이제 행정 절차에 따라서 공청회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그 환경부에서는 16일 내일까지 그동안 접수된 주민 의견을 포함해서 광역 기초지자체의 의견까지 청취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올해 오는 5월쯤에 기획재정부와 산림청 등 이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칩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로 국립공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모든 절차를 통과하게 되면 팔공산은 올해 6월쯤에 국내 23번째 국립공원 명산으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국립공원 승격 절차가 6월 5일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이제 이때에 맞춰서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으로 지정하고 네. 팔공산에서 이제 28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여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반대하는 주민과 지주들의 항의가 거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전에요. 네, 맞습니다. 그 올해 초부터 활동이 되게 거셌었는데요. 네. 이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반대위원회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쯤에 용수동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관련 주민 사전 설명회를 무산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날 설명회는 이제 행정 절차에 필수로 포함된 설명회는 아니었지만 그 주민 반발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대구시가 이제 공청회에 앞서서 한 차례 설명회를 연 것인데 주민들은 이제 1980년 도립공원 지정 이후에 규제 지역으로 묶였던 탓에 40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다고 규제 해제를 요구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립공원 승격에 앞서서 또 이제 관광객들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서 곧 교통 인프라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지난달 6일 열린 이제 본 공청회에서 이제 똑같은 요구가 이어졌었는데 네. 이때는 이제 그 재산권 행사에 필요한 이제 전답 제청 문제, 그다음에 규제 해지, 그다음에 도로 환경 개선을 주된 요구 사항으로 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국립공원 지정됐을 경우에 그 이후에 이제 지주의 땅을 이제 풀어줘서 네.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반발이 있었는데 국립공원 승격 전망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런 요구가 합의점을 좀 찾은 거겠죠? 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이 좀 순조롭게 6월쯤에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 주민과 지주 반발이 강했기 때문에 국립공원 승격에서 최대 난제로 이게 꼽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반대 주민과 이제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직접 이제 그 최성덕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반대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전답 편입 배제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반발했던 주민과 지주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는 게 이제 합의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국립공원 그 지역으로 묶이는 공간에 이제 소규모 전답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매입하기로 하고 그 국립공원 경계부에 있는 이제 대규모 전답이나 이런 것들은 공원 지역에서 이제 빼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 교통 인프라 개선도 촉구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네, 아무래도 도로 환경 개선이나 주차장 신설 같은 교통 인프라 개선은 지자체 주도로 이제 이루어져야 될 사안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네, 안 그래도 그 환경부에서도 지난 9일에 주민 의견 수렴한 결과를 일부 고시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팔공산 순환도로나 순환도로 확장이나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미반영 사항이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로 확장이나 주차장 신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문제들은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팔공산 그 도로 환경 개선 같은 경우에 대구시가 직접 추진해야 될 거라고 이제 협의 중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환경부에서 이제 국비 지원을 통해 교통 환경이 개선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좀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는 내용은 이제 인프라 개선에 대해서 이제 국비도 국립공원으로서 이제 관련 예산을 이제 내려줄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네네.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도로 환경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승격 반대위원회는 대구시나 이제 환경부가 교통 환경을 개선해 주기로 약속을 한다면 단체 이름을 팔공산 국립공원 상생발전위원회로 변경해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저기 팔공산 도립공원 일대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업주들도 고민이 좀 컸다고 들었거든요. 네, 사실 이 문제도 많이 고민이 컸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이제 앞두고 상가 운영 중인 상가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집단 시설지구로 분류가 되는데 한 40년 동안 도립공원 내에서 운영된 곳인데 동아, 파계, 갓바위 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공원에 속해 있지만 국립공원으로 승격될 경우 집단 시설에서 제외하는 기본 원칙에 따라서 공원 지역에 빠지게 되는데 국립공원공단의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초안에도 모든 집단 시설 지구가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예. 말 그대로 이제 집단 시설 지구를 국립공원에 포함시킬 수가 없다는 게 원래 기본 원칙인데.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상가들도 처음에는 환호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이게 국립공원에서 빠지게 되면 자유롭게 이제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상권 활성화도 이제 꿈꿀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이게 그렇게 상황을 살펴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국립공원에 제외되더라도 자연환경보존 지역으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게 도립공원 지정 전에 있던 이제 용도에 따라서 이제 다시 분류가 되는 건데 예. 자연환경보존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20%에서 60%로 제한이 됩니다. 제한되는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현재 집단시설지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을 통해서 건폐율을 60%로 용적률을 120%로 올려놨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국립공원에서 빠지게 된다면 추가 증개축에 대해서는 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려가 컸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상가번영회에서 뭔가 요청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상가번영회에서 이제 지구 단위 변경을 통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유지하는 안을 대구시에 요청했는데 대구시에서는 이제 뭐 그런 거부한 게 아니라 좀 다소 회의적인 입장으로 이제 그 설득을 했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구 단위 변경을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은 국립공원에서 배제되는 집단 시설 지구가 다시 녹지 비율을 30%를 맞춰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집단 시설 지구 내에 맞춰져 있는 30%의 이제 녹지가 있는데 네. 이게 국립공원에 승격될 경우에는 이 녹지들이 전부 다 국립공원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데에서 녹지 비율을 30%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애로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지역에서 벗어나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다시 이제 규제를 받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업주들이 어떻게 활로를 찾았습니까? 네, 이게 참 공교롭게도 공청회 자리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공청회 자리에서 활로를 찾게 됐습니다. 지난달 6일에 동구 아양아트센터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관련 공청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집단 시설지구가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안이 새롭게 제시가 됐습니다. 그 당시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정인철 사무국장이 얘기한 건데 네. 3, 4년 전에 이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제 그린 뉴딜 바람이 불면서 국립공원에 1,5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여러 사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들어갈 입지가 없어서 해당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점을 비판해 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지자체 주민 요구를 잘 수용해서 주변 국립공원과 잘 어우러지게 만드는 집단 시설 지구를 만든다면 이런 예산들이 적절하게 잘 활용되지 않을까. 그리고 상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들도 이제 이런 예산을 통해서 꿈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시설 지구가 국립공원에 포함되면 국립공원 관련 예산을 통해서 이제 상가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이 제시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인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처음에 이제 그 공청회 끝난 이후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고요. 긍정적이다. 예, 그리고 이제 좀 대구시를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40년 동안 이제 집단 시설지구 만들어 놓고 도립공원 내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해놓고 지원이 없었다. 구름다리 케이블카 사업도 무산되지 않았냐. 차라리 대구시의 관리를 받는 것보다 국립공원에 들어가서 국가 예산을 통해서 개발하고 투자를 받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환경부에서 그러면 이 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검토 단계지만 요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환경부에서 이제 지구안 그 집단 시설 지구를 포함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힌 바가 있었고 그리고 배현진 환경부 자연공원과장이 공청회 자리에서도 마스터 플랜이나 이런 걸 추진해서 상인들과 함께 나아갈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지주와 주민 상인의 의견은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정리한 상태인데 이 팔공산의 가치 그리고 국립공원 승격이 될 경우에 기대되는 효과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우선 팔공산이 비로봉을 중심으로 동봉과 서봉이 우뚝 솟은 팔공산의 울창한 숲과 기암, 계곡이 많아서 모든 계절에 좀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또 멸종위기종의 수달과 하늘다람쥐와 같은 야생 생물들이 5,00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국보 14호인 영천, 거조사, 영산전, 1500년 고찰인 동화사 이런 문화유산도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이제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이후에는 이런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국비로 전환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지자체의 경비 부담이 좀 완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나 국립공원과 함께 주변 관광지와 지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무엇보다 지역 명산인 팔공산을 후세대들이 또 함께 바라볼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6월이 지나면 이제 국립공원 팔공산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네. 예, 기대해 봅니다. 경북일보 전재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1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며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현승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딘가요? 네, 진행자님. 예. 곶감 하면 상주고 네. 마늘 하면 의성처럼 네. 농산물마다 떠오르는 도시가 있죠. 네. 혹시 참외 어떤 지역 생각나시나요? 그 정도는 알죠. 참여하면 성주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국내 참외 생산량의 70% 책임지는 성주를 먼저 떠오르시는데요. 근데 시장에서는 성주 참외만큼 명품으로 불리는 참외가 대구에서 재배된다는 사실. 그렇군요. 달성군 하빈면의 벌꽃사랑 참외인데요. 비대제를 사용하지 않고 꿀벌을 방사해서 키우는 당도도 높고 과질이 탄탄한 명품 참외인데요. 그렇군요. 네, 오늘은 이 지역의 특산품인 참외와 연근을 활용해 가공식품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마을기업 마송영농조합법인 소개해드립니다. 네, 대구에 살면서도 참외가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습니다. 연근도 하빈면에서 많이 나나요? 연근은 반야월에서 많이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동구 안심 연근 재배단지가 가장 유명하죠. 네. 그래서 대구를 연근의 도시 40% 이상을 책임진 도시라고 하는데요. 하빈면에서도 점질 사양토 비옥한 토지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우수한 품질의 연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구멍의 크기도 고르고 품질도 매우 좋은데 19년에는 유명 TV 프로그램에 연근, 미나리, 수육을 함께 먹는 4만 메뉴도 이야, 맛있겠네요. 하빈면의 지역 특산품을 잘 가공해서 판매하는 마을기업 마송영농조합 사업을 조금 더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네, 마송영농조합법인은 하빈면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이 스스로의 어려움과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마을기업인데요. 1차 생산품 외에도 맛은 좋지만 상품성이 떨어지는 완숙 참외, 열과 연근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농가의 그때 당시 고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참외 장아찌, 참외 식초, 연근 피클, 연잎밥 등의 저장성이 높고 부가가치가 있는 가공식품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로컬푸드 판매장, 온라인, 그다음에 지역 식당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허를 받은 참외 장아찌 베스트셀러인데요. 수분과 당도가 높아서 쉽게 물러버려 가공이 쉽지 않은 참외를 직접 개발한 제조 방법을 통해서 유통 및 보관이 쉬운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허까지 받은 참외장아찌. 네. 달짝지근하고 아삭하고 참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몇 번 맛보았는데요. 이 달콤새콤한 맛이 일품이었고요. 특히 소고기, 와인, 드라이한 와인과 함께 먹었을 때 그 달큰하고 깔끔한 맛은 아주 멋지셨습니다. 네. 스마트 스토어에서 쉽게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 체험 프로그램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궁금한데요. 네, 참외 담은 로컬푸드 체험장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키운 참외, 연잎, 연근 등 농산물로 온 가족이 건강한 먹거리를 함께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이 어르신들과 한방약선 요리 전문가인 조합원이 함께 진행하는데요. 네. 제철 농산물 혹은 철이 아닐 경우에는 좋은 저장고에 그해 수확한 제품으로서 이 제품을 만들어 식품을 먹을 수 있는데, 참외를 혹은 연근을 즐기지 않는 아이들도 자기 손으로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특히나 가족들에게 인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직접 만들면 먹게 돼 있죠. 네. 자, 그럼 살림을 꾸려가는 실무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잎밥을 다 해서 포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연잎이고요. 연잎인데 이제 밥을 이제 해가지고 위에다가 견과류나 이런 거를 다 얹어서 그 다음에 연잎에 놓고. 저는 마송영농조합의 이사 마당새 조강래입니다. 저는 잡다한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의 청소라든지 또 먹거리 만들기 위한 재료의 준비, 그다음에 재료에 대한 계량, 그다음에 다 만들고 나서 포장, 그다음에 택배까지 잡다한 일을 제가 맡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농촌이 이제 좀 노인들이 많아가지고 활기가 없는데 활기찬 농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이제 건강한 먹거리를 그다음에 소비자들에게 우리가 또 건강한 음식으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그다음에 주민들과 같이 상생하는 의미로 지역 사회의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는 조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온 잘라입니다. 여기 영농조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 영농조합에서 연잎밥 좀 포장하고 연잎밥 만들고 여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농조합의 물건 잘 만들고 잘 파고 사람들을 더 알아주고 이렇게 좋겠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 기업답게 마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마송영농조합이 달성군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네, 이 달성군 합인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하철 2호선 문양역에서는 차로 불과 5분 거리인데요. 주민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고요. 86세대가 대부분 직접 농사를 지으는 농부시기도 합니다. 네. 고된 농사일의 어르신들은 갈수록 체력이 붙이시기도 하시는데 특히나 이 농산물이 많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상품 자체의 가격도 낮아지다 보니까 소득이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지기도 하죠. 그렇군요. 그때 이 상품성이 낮은 제품들은 버려지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명의 조합원이 뭉쳐 공동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합원을 포함한 지역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출하돼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수매하면서 농사 소득도 보전하고 식품 제조, 포장, 체험과 같이 농사일보다는 비교적으로 육체의 강도가 낮은 일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도 제공을 하는데요. 예. 이 사업 결과 본격적으로 시작한 첫 해인 21년에는 총 4분 그리고 22년에는 총 7분의 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겪는 지역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을 기업. 정말 인상적이네요. 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한다. 이것이 마을 기업의 목적인데요. 네. 엄청 충실한 기업이죠. 그 외에도 본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지역 내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반찬을 드리기도 하고 경로당 행사 때 반찬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는 그 기업의 CSR 그 너머의 공동체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매출이 농가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좀 발로 뛴다는 말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네. 일종의 사명감이 들기도 하겠는데요. 네, 이 참외, 장아찌, 연잎밥 등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열정적이신데요. 저희 센터가 대구시나 다른 기관과 참여하는 설 추석 특판전, 판매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마을기업연합회에서 주관한 대구 마을기업인의 날에 성실과 열정상 받기도 하셨는데요. 그렇군요. 네, 다들 하나같이 마송은 충분히 받을 만하다, 어울린다. 라고 축하하는 모습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성실과 열정상 어떤 상보다 좀 가치가 높은 그런 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접 마송영농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과 직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송영농조합의 사무국장 권준하입니다. 농산물이 제값을 못 받을 때가 많기 때문에 농부들이 모여서 우리가 가공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적은 이제 농산물을 이제 가공을 해서 제값을 받는 것도 있고 또 일자리 창출 또 거기에서 어떤 수익금이 생긴다면 동네를 위해서 또 좋은 일을 하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우리 농사지은 농산물을 판매를 해요. 문양 로컬이라든가 달성 유통을 통해서 이제 출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지역의 특산품인 참외와 연근을 우리 조합원도 다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특히 뭐 비품 같은 걸로 가공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도시민들하고 상생을 위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이제 바람이 있다면 매출을 올리는 게 농가 소득하고 또 직결이 되기 때문에 매출 증대를 위해서 올해는 특히 이제 연잎밥 같은 경우는 행사 위주로 할 때 연잎밥 이거 좀 많이 좀 소비 좀 시키려고 발로 뛰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참외를 이제 좀 이렇게 소비를 하려고 하면 아이스크림 같은 거 좀 개발해서 좀 판매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체험 프로그램도 좀 확대를 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정말 농촌의 사정도 보고 또 농산물도 좀 사갈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송영농조합 같은 기업이 마을에 참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마송영농조합법인은 마을 기업의 특성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곳 중 하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농산품을 가공식품으로 만들고 온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일은 사실 저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쉽지 않죠. 네. 조금은 느립니다. 하지만 마송의 어르신들이 특허를 등록하고 유통 판매를 위해서 인허가를 받고 식품 가공, 경영, 온라인 마케팅 등 전문성을 갖추려는 노력과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이 마송을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대학교, 산학협력단, 대구경북 디자인센터 등의 다양한 기관에서도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품 품질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참외 장아찌도 한번 맛보고 싶고, 네. 아까 그 인터뷰에서 참외 아이스크림도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앞으로의 마송영농조합의 목표는 어디까지인가요? 네, 경제적으로는 신제품 개발, 그리고 품질 안정화를 위해서 작업 과정 개선, 온오프라인 채널로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사회적으로는 인구 고령화와 지역인 감소에 발생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일자리와 공동체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들었던 짤라님은 결혼 이주 여성인데요. 그렇군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주는 것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사는 세상요 함사세요에서는 지역 특산품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마송영농조합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대구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이현승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오늘은 3.15 의거 기념일입니다. 3.15 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이른바 3.15 부정선거의 항의에 일어났던 마산의 시민시위대와 경찰의 충돌 사건을 말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8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김주열 군은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가했다 실종됐는데, 실종 27일째인 4월 11일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경찰의 소행으로 밝혀지자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마산 시민의 항의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결국은 4.19 혁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3.15 의거 기념일은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올해 63주년을 맞아 3.15 의거가 시작된 창원에서는 3년 만에 대규모 기념식도 개최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많은 선열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되새기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보는 하루 보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완화로 가까운 일본으로 여행 떠나는 분들 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국민감기약으로 불리는 종합감기약 파브론 골드 A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소식입니다. 타이완 매체 등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 약에 들어있는 디히드로코데인은 아편에서 추출한 마약 성분인 코데인의 구조를 변형한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돼 쉽게 구매가 가능한 이 약품은 국내에서는
의사 처방 없이는 구매가 불가능한 전문 의약품으로 취급되는데요. 국내에서 효과 좋은 감기약으로 입소문이 나서 일본 여행 다녀올 때나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약류처럼 의존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복용 시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3년 만에 런던 풋볼 어워즈에서 올해의 골상을 받았습니다. 런던 풋볼 어워즈는 런던을 연고로 하는 12개 팀을 대상으로 9개 부문에 걸쳐 수상자를 뽑는 시상식으로 손흥민은 한국 시간으로 14일 영국 런던의 라운드 하우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올해의 골 수상자로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9월 레스터시티와의 2022-2023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홈경기에서 터뜨린 3골 중 두 번째 골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데요. 두 번째 골은 해리케인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아크 오른쪽에서 멋진 왼발 가마차기로 넣었습니다. 손흥민은 시상식 현장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구단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표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고 이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올해의 골상을 수상한 손흥민 선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 기운 받아서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발표했는데요. 경상북도에서는 경주의 SMR 소형 모듈 원자로와 울진의 원자력 수소, 그리고 안동의 바이오생명, 그리고 대구에서는 제2국가산업단지, 이렇게 지역에서 모두 4곳이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됐습니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개발과 세제 감면 등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서 지자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데요. 지역의 생산 거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해봅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